교도관 나으리, 이제 당신 목줄은 내가 쥐고 있는데. 기분이 어때? 싸늘하고 나른한 목소리가 방송실 마이크를 타고 청주 여자교도소 통칭 심연의 집이라 불리는 신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목소리의 주인 수감번호 2471 강미래. 그녀는 한때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반정부 단체의 수괴였다. 사이렌이라는 코드명으로 불렸던 그녀는 비웃음 가득한 눈으로 통제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발치에는 방금 전까지 이곳의 주인이었던 보안과장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새로운 질서가 시작됐어. 이 썩어 빠진 곳의 주인은 이제 우리야. 사이렌의 선언과 동시에 교도소 곳곳에서 굉음이 터져나왔다. 사전에 계획된 폭발이었다. 내부 전력망과 통신망을 관리하는 중앙 제어실 그리고 각동을 연결하는 주요 차단문이 동시에 폭파되었다. 회색빛 콘크리트 벽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자욱한 먼지 사이로 수감자들의 광기 어린 함성이 터져나왔다. 와! 심연의 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 수감자들만 모아놓은 곳이었다. 테러리스트, 연쇄살인마, 마약 조직의 여왕.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야 할 괴물들이 지금 스스로 만든 지옥의 문을 열고 있었다. 독사. 비동은 처리됐나? 사이렌이 마이크에 대고 외치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당연하지, 대장. 여기 계집들은 아주 질질 싸고 있어. 인질은 몇 명 정도 필요해. 독사 박선영.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행동대장 출신으로 맨손으로 사람의 목뼈를 부러뜨리는데 주저함이 없는 여자였다. 그녀의 말에는 피비린내가 섞여 있는 듯 했다. 쓸만한 년들로 10명만 챙겨. 나머진 알아서 청소하고. 사이렌의 명령은 냉혹했다. 청소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교도소 내부에서 비명이, 총성이, 그리고 절규가 뒤섞여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일반 수감자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교도관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군사훈련까지 받은 테러범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잘 짜인 군대처럼 움직였다. 한편 교도소 외곽의 한적한 자재 창고. 교도관 서주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낡은 철제 캐비닛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폭발 직전 시설 점검을 위해 이곳에 와 있다가 겨우 화를 면했다. 귀에 꽂은 작은 무전기에서는 동료들의 처절한 비명과 다급한 외침이 흘러나오다 이내 끊어졌다. 중앙통제실. 응답하라. 중앙통제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사이렌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교도소 전체를 지배했다. 외부에 알린다. 지금부터 이 교도소는 우리 해방 전선이 점거한다. 우리 동지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안전한 탈출로를 보장하지 않으면 30분마다 인질을 한 명씩 처형하겠다. 첫 번째 선물은 보안과장 목으로 보내주지. 서주연은 입을 틀어막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건 단순한 폭동이 아니었다. 명백한 테러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무전기 채널을 비상 주파수로 돌렸다. 제발 제발 누군가 듣고 있기를 바라며. 여기는 청주여자교도소 교도관 서주현. 들리십니까? 현재 교도소 내부 수감자들에게 점거당했습니다. 테러 상황입니다. 반복합니다. 이곳은 전쟁터입니다. 충북 증평군.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100호 부대의 여군 작전팀 팀 이글의 숙소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임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목표 확인. 300m 전방 바람 좌에서 우로 초속 2m. 호흡 정지. 격발. 팀의 저격수 쇄도우 윤세아 중사가 나지막이 은쫄이며 스코프를 들여다보는 신용을 했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먹잇감을 찾는 매처럼 날카로웠다.
그 앞에서는 폭발물 처리 및 기동 타격 담당 블리츠 김다인 중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푸시업을 하고 있었다. 야, 윤세아. 너는 입으로만 저격하냐? 와서 같이 땀이나 흘려. 시끄러. 난 이미지 트레이닝 중이거든. 넌 힘만 쓰는 기계고 난 머리를 쓰는 예술가라고. 아주 입만 살았어요.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사이 통신 및 정보 분석을 담당하는 오라클 이서진 하사가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둘 다 그만. 곧 비상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녀의 말은 예언과도 같았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숙소 전체에 날카로운 비상벨이 울렸다. 마이너스 CODRED. CODRED. 팀 이글 전원 3분 내 브리핑실로 집합. 반복한다. 전원 3분 내 브리핑실로 집합. 방금까지의 농담기 어린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세 명의 대원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각자의 전투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언제나 겪는 일상이었고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였다. 브리핑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청주여자교도소의 전경과 함께 최고 위험 등급이라는 붉은색 경고 문구가 떠 있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팀장 이글 하은수 대위가 굳은 얼굴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상황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상황 브리핑 시작한다. 하은수 대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현재 시각 기준 청주여자교도소 신관이 반정부단체 해방전선 잔당 및 중범죄자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됐다. 주동자는 사이렌 강미래. 교도관 다수 사상, 현재 최소 15명 이상의 인질이 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범인들은 동료 석방과 헬기를 요구하며 30분마다 인질을 처형하겠다고 협박 중이다. 스크린에 교도소 내부 약도가 띄워졌다. 복잡하게 얽힌 미로 같은 구조였다. 경찰 특공대가 선진입을 시도했으나 내부 구조 미숙과 범인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2명의 사상자를 내고 퇴각했다. 놈들은 내부 지리에 매우 밝고 군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권으로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었으며 이번 작전의 지휘권은 우리 707특임단으로 이관되었다. 하은수는 팀원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우리의 임무는 단 하나. 신속하게 내부로 침투하여 적을 모두 제압하고 인질을 구출한다. 단 한 명의 인질이라도 희생되어선 안 된다. 그때 통신 담당 장교가 다급하게 하은수에게 다가와 헤드셋을 건넸다. 대위님, 교도소 내부에서 발신된 비상 주파수가 잡혔습니다. 생존 교도관인 것 같습니다. 하은수가 헤드셋을 쓰자 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교도관 서주연입니다. 제발 응답해 주세요. 제가 내부 지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환풍구, 오래된 배수관 놈들이 모르는 길이 있습니다. 어둠 속 한 줄기 빛이었다. 하은수의 눈이 번뜩였다. 오라클, 당장 이 교도관과 보안 채널 연결해. 교도소 전체 3D 도면이랑 대조해서 그녀가 말하는 비밀기를 전부 시각화해. 블리츠 쇄도 장비 최종 점검하고 5분 뒤 헬기 앞에서 집합한다. 알겠습니다. 팀원들의 우렁찬 대답이 브리핑실을 울렸다. 작전명 고요한 밤. 대한민국 최정예 여군 특임대가 지옥의 문턱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하은수는 헬기로 향하며 턱 밑까지 올라온 군장 조끼를 다시 한번 여몄다. 차가운 금속과 방탄 플레이트의 감촉이 그녀의 심장을 더욱 차분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어둠을 가르며 비행하는 KUH-1 수리온 헬기의 내부 붉은색 비상등만이 팀 이글 대원들의 비장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프로펠러가 대기를 찢는 굉음 속에서도 팀원들 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눈빛만으로 서로의 등과 어깨에 기댄 감각만으로도 그들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었다. 접근 5분 전. 강화 준비. 조종사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울리자 하은수 대위가 팀원들을 향해 손짓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목표 지점 청주 여자교도소를 향해 있었다. 교도소 상공은 아수라장이었다. 서치라이트를 장착한 경찰 헬기들이 상공을 선회하고 지상에는 경찰 통제선과 방송국 중계 차량들이 몰려들어 거대한 야영지를 방불케 했다. 사이렌의 협박 시한이 다가오면서 현장의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다. 오라클 서주현 교도관과의 통신 상태는 양호합니다, 팀장님. 서 교도관이 보내온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침투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교도소 서쪽 외벽,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낡은 쓰레기 처리탑입니다. 그곳 환풍구와 연결된 통로가 중앙 배전실 근처까지 이어집니다. 오라클 이서진 하사는 태블릿 화면에 구현된 3D 교도소 지도를 하은수에게 보여주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침투 경로가 마치 뱀처럼 교도소의 심장부를 향해 뻗어 있었다. 서 교도관의 위치는 현재 자재 창고에 은신 중입니다. 저희가 내부 통신망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좋아. 헬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지상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멀어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감쌌다. 작전의 첫 번째 원칙은 은밀함이었다. 강하 30초 전. 헬기 측면의 문이 열리자 차갑고 습한 밤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다.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로프를 점검했다. 하은수가 맨 앞에 섰고 그 뒤로 김다인, 윤세아, 이서진이 차례로 대기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중앙 배전실 장악이다. 오라클이 내부 CCTV와 통신망을 우리 쪽으로 돌리면 그때부터 이 교도소는 우리의 눈과 귀가 된다. 블리츠, 쇄도우, 너희 둘이 선두에서 길을 연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리를 내선 안 된다. 지금부터는 수신호로만 소통한다. 알겠나? 네. 짧은 대답과 함께 4명의 대원은 차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은 교도소 서쪽 외벽의 쓰레기 처리탑 옥상에 소리 없이 착지했다. 마치 4마리의 검은 표범처럼 그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쇄도 주변 경계. 하은수의 나지막한 지시에 윤세아 중사가 소음기를 장착한 K-14 저격 소총을 들고 탑 가장자리로 포복해 이동했다. 야간 투시경 너머로 보이는 교도소의 풍경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짙은 화약 냄새와 죽음의 기운이 배어 있었다. 특이사항 없음. 감시 카메라 2대 30초 간격으로 회전. 사각지대 존재. 블리츠 환풍구 개방. 김다인 중사가 등에 맨 장비 가방에서 소형 절단기를 꺼내 들었다. 치잉 마이너스 하는 미세한 소음과 함께 낡고 녹슨 환풍구 덮개가 잘려나갔다. 어둡고 축축한 내부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다. 하은수는 손가락으로 비자를 만들어 보였다. 2인 1조로 진입하라는 신호였다. 김다인과 윤세아가 먼저 좁은 환풍구 안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곧이어 하은수와 이서진이 뒤를 따랐다. 환풍구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비좁고 복잡했다. 성인 여성 한 명이 겨우 기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차가운 철판이 전투복에 스치는 소리, 간간이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서주현 교도관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이런 길이 존재하리라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얼마나 기었을까. 선두에 있던 김다인이 움직임을 멈추고 뒤를 향해 손바닥을 펴보였다. 정지 신호였다. 전방 인기척. 김다인이 손가락으로 아래를 가리켰다. 환풍구 바로 아래
낡은 격자무늬 덮개 너머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두런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짜 헬기가 올까? 오겠지. 사이렌님이 하는 일인데. 그나저나 저 교도관년들 존나게 시끄럽게 울어대던데. 그냥 싹 다 죽여버리지. 위에서 아직 명령 없어. 얌전히 기다려. 하은수는 소형 내시경 카메라를 꺼내 격자 덮개 틈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넣었다. 카메라 화면에 2명의 수감자가 보였다. 교도관에게서 뺏은 것으로 보이는 진압봉을 어깨에 걸치고 복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중앙 배전실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보초였다. 하은수는 팀원들을 돌아보며 손짓했다. 둘. 제압. 소음 없이. 김다인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다. 윤세아는 그녀의 뒤를 바쳤다. 하은수와 이서진은 후방을 경계했다. 김다인은 격자 덮개의 고정 나사를 특수 공구로 소리 없이 풀었다. 그리고 윤세아와 눈빛을 교환했다. 하나, 둘, 셋. 순간 2개의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보초를 서던 수감자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죽음의 사신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한 명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고개를 드는 순간 김다인의 팔이 그의 목을 휘감아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컥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의식을 잃었다. 동시에 윤세아는 다른 한 명의 입을 틀어막고 목의 경동맥을 정확히 가격했다.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수감자는 그대로 쓰러졌다. 모든 것이 5초 안에 일어났다. 클리어. 김다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은수와 이서진이 신속하게 내려와 쓰러진 수감자들을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가 결박했다. 오라클, 배전실까지 남은 거리. 전방 20m. 코너만 돌면 바로입니다. 팀은 다시 한번 대열을 정비하고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배전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김다인의 손에 들린 만능키와 소형 폭약 앞에선 무의미했다. 틱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배전실 내부는 거대한 서버와 복잡한 전선들로 가득했다. 이서진에게는 놀이터나 다름없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태블릿과 배전실 메인 서버를 케이블로 연결했다. 지금부터 시스템 장악을 시작합니다. 지화 그 해커년이 만만치 않은 방화벽을 쳐놨네요. 하지만 제겐 어림없죠. 이서진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화면 위를 오갔다. 스크린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하은수와 나머지 팀원들은 배전실 입구를 경계하며 그녀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 1분, 2분 시간은 흐르고 밖에서 들려오는 수감자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 했다. 젠장 거의 다 됐는데 역추적 들어옵니다. 이서진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때 배전실 문 손잡이가 철컥하고 돌아가기 시작했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다. 김다인은 문에 몸을 바싹 붙이고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문 쪽으로 겨눴다. 뚫었습니다. 이서진이 외치는 순간 배전실의 모든 모니터 화면이 푸른색으로 바뀌며 EAGL이 TEAM-OS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동시에 하은수의 손목에 찬 전술 단말기가 작게 진동했다. 교도소 내부의 모든 CCTV 화면이 그녀의 단말기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이제 교도소는 팀 이글의 손바닥 아니었다. 좋아. 다음 목표 인질들이 억류된 중앙식당으로. 하은수가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 단말기 화면 중 하나에 낯익은 얼굴이 잡혔다. 자재 창고 구석에서 떨고 있는 교도관 서주현. 그리고 그녀가 숨어있는 창고 문을 향해 무장한 수감자 3명이 다가가고 있었다. 이런. 서주현 교도관이 발각될 위기였다. 하은수는 즉시 판단을 내려야 했다. 원래 계획대로 인질이 있는 식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작전의 핵심 정보를 쥔 조력자를 먼저 구할 것인가. 망설임은 짧았다. 블리츠 쇄도우. 나와 함께 서교도관을 구출한다. 오라클, 넌 여기서 시스템을 유지하며 상황을 주시해. 이동. 팀 이글은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지옥의 한복판에서 그들의 진짜 사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팀장님, 놈들이 창고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합니다. 30초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이서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하은수의 이어피스를 때렸다. 전술 단말기 화면 속 서주연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낡은 책상 밑에 웅크리고 있었다. 창고 문이 쿵, 쿵 하고 울리는 소리가 화면 너머로도 들려오는 듯 했다. 젠장, 거리가 너무 멀어. 하은수는 이를 악물었다. 배전실에서 자재 창고까지의 최단 거리는 중앙 복도를 가로지르는 것이었지만 그곳은 현재 수감자들의 주 이동 경로였다. CCTV 화면 곳곳에 무기를 들고 순찰하는 수감자들이 포착되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합니다. 우회로를 찾아야 합니다. 윤세아가 주변 지도를 빠르게 훑으며 말했다. 이쪽입니다. 폐쇄된 세탁물 운반용 통로가 있습니다. 좁지만 창고 뒤편까지 바로 연결됩니다. 좋아, 그쪽으로 간다. 오라클, 서교도관에게 10초만 더 버티라고 전해. 하은수의 명령과 함께 3명의 대원은 소리 없이 복도를 가로질러 낡은 철문 앞에 섰다. 세탁실이라는 빛바랜 글씨가 간신히 보였다. 김다인이 문고리를 잡아 돌렸지만 안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다. 비켜. 김다인은 망설이지 않고 소형 산탄총 마스터키를 꺼내 문고리를 향해 발사했다. 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문고리가 박살났다. 안으로 진입하자 먼지 쌓인 거대한 세탁기와 건조기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통로는 저쪽이다. 윤세아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세탁물을 위층으로 올리던 낡은 수직 통로가 있었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아 거미줄만 무성했다. 한편 자재 창고의 상황은 일촉즉발이었다. 거의 다 부서졌어. 하나, 둘, 셋.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창고 문이 부서져 나갔다. 수감자 3명이 낄낄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쥐새끼가 여기 숨어 있었네. 리더로 보이는 여자가 서주연이 숨어 있는 책상을 발로 걷어찼다. 공포에 질린 서주연의 눈과 여자의 잔인한 눈이 마주쳤다. 교도관 나으리, 우리랑 같이 재밌는 놀이하러 가야지. 여자가 서주연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키려는 순간이었다. 피육 마이너스 퍽. 창고 천장 환풍구 덮개가 튕겨나가며 무언가 검은 물체가 수감자의 어깨에 박혔다. 대검이었다. 크악. 수감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나머지 2명이 당황해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천장에서 3개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쳤다. 하은수, 김다인, 윤세아였다. 김다인은 공중에서 몸을 날려 한 명의 목을 다리로 감아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윤세아는 다른 한 명의 총구를 위로 쳐내면서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다. 순식간에 2명의 수감자가 무력화되었다. 하은수는 바닥에 쓰러진 서주연을 보호하며 어깨에 칼이 박힌 리더 수감자를 향해 총구를 겨눴다. 움직이면 쏴버린다. 차가운 하은수의 목소리에 수감자는 부들부들 떨며 손을 들었다. 모든 상황은 10초 만에 정리되었다. 서주연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헐떡이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검은 전투복, 최첨단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압도하는 냉철한 눈빛.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마치 잘 만들어진 살상 무기처럼 보였다. 서주현 교도관 맞습니까? 저는 707 특임단 하은수 대위입니다. 하은수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서주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 맞습니다. 와주셨군요.
정말 와주셨군요. 몸은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 서주현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다급하게 외쳤다. 인질들이 위험합니다. 사이렌이 강미래가 첫 번째 협상 시한이 지났다고 곧 본보기를 보일 거라고 했어요. 그 순간 교도소 전체에 다시 사이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분노와 살기가 가득했다. 내 구역에 쥐새끼들이 기어들어온 모양이군. 좋아. 너희들 때문에 게임이 좀 더 재밌어지겠어.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인연의 목을 그어주지. 중앙식당으로 생중계될 테니 똑똑히 지켜봐. 이서진에게서 긴급 통신이 들어왔다. 팀장님, 중앙식당 CCTV 화면입니다. 하은수의 단말기 화면에 교도소 식당의 모습이 나타났다. 수십 명의 인질들이 무릎 꿇려 있었고 그 중앙에 사이렌 강미래가 젊은 여자 교도관의 머리채를 잡고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피처럼 붉은 소방용 도끼가 들려 있었다. 외부에 있는 정부 나으리들 그리고 내 교도소에 숨어든 겁쟁이 특수부대원들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바로 너희들의 무능함이 불러온 결과다. 사이렌이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다. 인질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안 돼. 서주현이 절규했다. 하은수의 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했다. 식당까지의 거리는 최소 5분. 지금 출발해도 늦는다.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쇄도우. 저격 포인트 있나? 없습니다. 식당은 건물 중앙에 위치해 외부에서 저격이 불가능합니다. 내부에서는 윤세아는 단말기에 뜬 3D 지도를 미친 듯이 훑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있습니다. 식당 위층 조리실 환기 덕트. 거리가 너무 멀고 각도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바람 한 점에도 빗나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성공 확률 30%도 안 됩니다. 30%. 실패하면 인질은 즉사하고 작전은 모두 물거품이 된다. 성공한다 해도 사이렌의 손에 든 도끼를 정확히 맞춰야 한다. 그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질을 해치지 못하게 무력화시켜야만 했다. 신의 영역에 가까운 저격이었다. 하은수는 윤세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아닌 냉철한 판단력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할 수 있나? 윤세아는 대답 대신 자신의 저격 소총을 고쳐 잡았다. 길만 터주십시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블리츠, 쇄도우를 엄호해. 길을 열어. 알겠습니다. 서주현 교도관, 당신은 우리와 함께 움직여야겠습니다. 당신의 머릿속 지도가 필요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서주현은 공포로 떨고 있었지만 자신을 구해준 저 강인한 군인들의 눈을 보자 이상하게 용기가 솟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라클, 우리 위치를 기준으로 조리실까지 가장 안전하고 빠른 루트를 전송해. 놈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방법도 찾아. 알겠습니다. 근처 소방 시스템을 해킹하겠습니다. 30초 뒤 비동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터뜨리겠습니다. 좋아. 모두 움직여. 하은수의 외침과 함께 팀 이글은 다시 한번 죽음의 미로 속으로 뛰어들었다. 한 명의 인질을 구하기 위해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사이렌이 도끼를 내리치기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그들의 심장 박동 소리가 마치 초읽기처럼 복도를 울렸다. 움직여. 하은수의 외침은 총성과도 같았다. 그 말을 신호로 훈련된 육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세아는 저격 소총을 가슴에 품듯 끌어안고 김다인의 등 뒤에 바싹 붙었다. 김다인은 이미 전방을 향해 돌격할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하은수는 서주연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공포에 질려 굳어버린 그녀를 이끌어야 했다. 서교도관, 정신 차려요. 조리실로 가는 가장 빠른 길. 네. 이쪽입니다. 직원 전용 통로가 있어요. 서주연은 공포를 이성으로 억누르며 손가락으로 복도 끝에 작은 문을 가리켰다. 그 순간 이서진의 목소리가 통신망을 찢고 들어왔다. 비동 스프링클러 작동. 5, 4, 3, 2, 1 지금.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교도소의 다른 구역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와 함께 물이 터져나오는 소음이 들려왔다. 하은수의 단말기 CCTV 화면 몇 개가 물보라로 인해 지지직거리기 시작했다. 수감자들이 당황하여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다. 완벽한 양동작전이었다. 좋아. 놈들의 시선이 비동으로 쏠렸을 때 최대한 이동한다. 블리츠 문 열어. 김다희는 소음기 달린 기관단총을 앞으로 겨눈 채 발로 문고리를 걷어차듯 밀었다.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다. 문 안쪽은 식자재를 나르던 좁고 어두운 통로였다. 코를 찌르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젠장 냄새하고는. 김다인이 코를 찡그리며 중얼거렸다. 불평할 시간 없어. 쇄도 시간 얼마나 남았지? 윤세아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붉은색 디지털 숫자가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사이렌이 도끼를 든 순간부터 계산하면 앞으로 90초. 그 안에 조준까지 맞춰야 합니다. 90초. 한 인간의 생사가 결정되기에 너무나도 짧고 동시에 영원처럼 긴 시간이었다. 그들은 어둠 속을 달렸다. 군화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고양이처럼 사뿐거리면서도 속도는 맹수와 같았다. 서주현은 필사적으로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숨을 헐떡였다. 평생 교도소에서 일했지만 자신이 알던 공간이 이렇게나 무섭고 낯선 미로처럼 느껴진 적은 없었다. 벽에서는 차가운 물기가 스며 나왔고 발밑에서는 바퀴벌레들이 빠르게 기어다녔다. 이 코너를 돌면 중앙 계단 하부입니다. 그곳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야 해요. 서주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경비는? 원래는 없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하은수는 코너에 다다르기 전 손을 들어 팀을 멈춰 세웠다. 그리고는 소형 광학 카메라가 달린 케이블을 꺼내 조심스럽게 코너 너머로 밀어 넣었다. 단말기 화면에 중앙 계단 아래의 모습이 나타났다. 2명. 자동 소총으로 무장했다.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이었다. 시간 없어. 내가 유인할 테니 블리츠가 처리해. 하은수가 말하는 순간 김다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더 빠릅니다. 김다인은 하은수의 제지를 기다리지 않고 허리춤에서 섬광탄 2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윤세아를 보며 눈짓했다.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춰온 그들에게는 말이 필요 없었다. 김다인이 한 손에는 기관단총을 다른 한 손에는 섬광탄을 쥐었다. 윤세아는 그녀의 등 뒤에서 저격 소총을 겨눴다. 하나, 둘, 셋. 김다인은 코너 안쪽으로 섬광탄 1개를 굴려 넣었다. 수류탄이다. 경비들이 소리치며 몸을 웅크리는 순간 김다인은 반대편 벽으로 다른 섬광탄을 던졌다. 그것이 벽에 부딪혀 튕겨나가는 각도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첫 번째 섬광탄이 터지기 직전 경비들은 두 번째 섬광탄이 자신들의 등 뒤로 날아온 것을 보았다. 혼란에 빠진 그들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번쩍 엄청난 섬광과 함께 B-하는 고막을 찢는 이명이 그들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그 찰나의 순간 김다희는 이미 그들 앞으로 몸을 날린 후였다. 그녀는 한 명의 목을 팔로 감아 인간 방패로 삼는 동시에 다른 한 명의 복부를 향해 기관단총 개머리판을 후려쳤다. 컥 소리와 함께 쓰러진 경비의 머리를 군홧발로 내리찍어 완전히 의식을 빼앗았다.
인간 방패로 잡혀있던 경비가 버둥거리자 목덜미를 강타해 기절시켰다. 모든 과정이 단 3초 만에 끝났다. 마치 잘 짜인 무용처럼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움직임이었다. 클리어. 이동. 하은수는 잠시 숨을 멈추고 김다인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서주연의 등을 떠밀었다. 시간 없어, 어서. 그들은 피비린내 나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2층 복도는 다행히 비어 있었다. 이서진의 양동작전이 아직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듯 했다. 조리실은 복도 끝 오른쪽입니다. 서주현이 외쳤다. 이제 목표가 눈앞이었다. 남은 시간은 약 45초. 하지만 조리실로 향하는 육중한 강철 문 앞에는 이전의 오합지졸들과는 분위기가 다른 2명의 여자가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서 비동의 소란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었다. 사이렌의 최측 끊임이 분명했다. 젠장, 엘리트 가드인가. 하은수가 낮게 은조렸다. 팀장님, 제가 왼쪽을 맡겠습니다. 김다인이 말했다. 하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른쪽을 맡을 것이다. 쇄도우, 넌 우리 뒤에서 엄호하다가 문이 열리면 무조건 덕트로 뛰어. 내 임무는 저격이야. 교전은 우리에게 맡겨. 알겠습니다. 윤세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동료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위해 길을 여는 상황.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이 강철처럼 무거웠다. 하은수와 김다인은 복도 양쪽 벽에 등을 기댄 채 수신호로 동시에 뛰쳐나갈 타이밍을 맞췄다. 서주연은 그들의 뒤에서 숨을 죽였다. 셋, 둘, 하나. 2개의 검은 그림자가 복도 끝을 향해 폭풍처럼 쏘아져 나갔다. 경비들은 예상치 못한 기습에 당황했지만 역시 보통 내기들은 아니었다. 즉각적으로 소총을 들어 응사했다. 타타타탕. 총알이 복도 벽을 깎아내며 불꽃을 튀겼다. 하은수는 슬라이딩하며 경비의 다리를 향해 점사를 날렸다. 김다인은 총알을 피하기 위해 벽을 박차고 몸을 날리는 고개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며 공중에서 경비의 머리를 향해 총구를 돌렸다. 하은수가 쏜 총알이 경비의 허벅지를 관통했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경비의 머리를 하은수는 군홧발로 걷어차 의식을 끊었다. 동시에 김다인과 맞선 경비는 그녀의 움직임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김다인은 그녀의 총을 손으로 쳐낸 뒤 팔을 꺾어 무력화시키고는 목에 니킥을 꽂아 넣었다. 드르릉 마이너스 쾅. 교전이 끝남과 동시에 김다인은 조리실 문에 소형 접착 폭약을 붙이고 기폭장치를 눌렀다. 문고리 부분이 강력한 폭발과 함께 안쪽으로 뜯겨져 나갔다. 쇄도우, 지금이야. 하은수가 외쳤다. 남은 시간 15초. 윤세아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문 안으로 몸을 던졌다. 거대한 조리기구와 스테인리스 선반들이 즐비한 조리실 내부. 그녀는 서주현이 미리 알려준 환기 덕트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덕트는 천장 가까이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였다. 그녀는 선반을 발로 밟고 뛰어올라 미어캣처럼 날렵하게 덕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차갑고 먼지 쌓인 금속 통로 안에서 그녀는 소총의 개머리판을 어깨에 견착하고 스코프에 눈을 가져다 댔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비웃음을 머금은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인질의 목을 향해 도끼를 내리찍고 있는 강밀의 사이렌의 모습이었다. 늦었어, 쥐새끼들아. 사이렌의 입모양이 스코프를 통해 선명하게 읽혔다. 남은 시간 제로. 시간이 멈췄다. 윤세아의 세상에서는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동료들의 교전 소음도, 자신의 거친 숨소리도, 교도소 전체를 울리는 경보음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스코프 안에 갇힌 작은 세상만이 존재했다. 왼쪽 눈으로 본 세상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인질의 하얗게 질린 얼굴, 눈물과 공포로 일그러진 표정.
그리고 그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며 낙하하는 붉은 도끼날. 오른쪽 눈으로 본 세상, 십자선이 그려진 그곳은 절대적으로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윤세아는 계산을 시작했다. 목표 강미래. 하지만 그녀를 죽여서는 안 된다. 사살 명령은 떨어지지 않았다. 목표는 인질의 구출. 그렇다면 노려야 할 것은 단 하나, 강미래의 손에 들린 도끼. 정확히는 그녀의 손과 도끼날 사이의 나무 손잡이 부분이다. 거리 약 70m. 실내. 바람은 없지만 조리실의 열기로 인해 미세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덕트 내부는 비좁고 불안정했다.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총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각도는 최악이었다. 거의 45도 가까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부감. 조준점이 조금만 빗나가도 총알은 인질의 머리에 박히거나 강미래를 스쳐 지나가 더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성공 확률 30%. 작전 브리핑 때 자신이 내뱉었던 말이 뇌리를 스쳤다. 실패는 곧 죽음이었다. 자신의 죽음이 아닌 무고한 인질의 죽음. 호흡 정지. 그녀는 훈련받은 대로 폐 속의 공기를 절반만 남기고 숨을 멈췄다. 심장의 박동이 느껴졌다. 쿵, 쿵, 쿵. 심장이 뛸 때마다 총구도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박동과 박동 사이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추는 0.1초의 찰나를 기다렸다. 그때 통신망을 통해 이서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쇄도우 조심해. 적 해커가 식당 조명을 컨트롤하기 시작했다. 깜빡일 거다. 이서진의 경고가 끝나기 무섭게 스코프 안의 세상이 암전과 명멸을 반복했다. 지화라는 이름의 해커가 윤세아의 저격을 방해하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었다. 젠장. 윤세아는 욕설을 삼켰다. 최악의 상황에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도끼날은 이미 인질의 머리카락에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까지 내려오고 있었다. 이제 시간이 없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떴다. 암흑에 익숙해지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모든 시각 정보를 차단하고 오직 감각과 데이터에만 의지하기 위해서였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반복했던 이미지 트레이닝. 수백, 수천 번의 가상 격발. 목표까지의 거리, 탄도, 중력, 모든 변수를 입력한다. 그녀의 뇌는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했다. 조명이 꺼지는 주기와 켜지는 시간을 순간적으로 계산했다. 빛이 돌아오는 순간 격발한다. 다시 한번 숨을 멈췄다. 쿵. 심장이 뛰었다. 다음 박동이 오기 전 바로 그 찰나. 식당의 조명이 펑 하고 다시 켜졌다. 세상의 모든 빛이 스코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도끼날이 섬뜩하게 번득였다. 하은수는 조리실 입구에서 자신의 단말기 화면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도끼는 이미 인질을 향해 내리꽂히고 있었다. 세아. 그녀의 입에서 절박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탁-. 소음기 때문에 폭발음은 크지 않았지만 강철이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소리는 분명히 조리실을 울렸다. 윤세아는 방아쇠를 당긴 손가락의 감각을 느끼지도 못했다. 그녀는 그저 스코프 안의 세상을 응시할 뿐이었다. 총알은 총구를 떠나 아지랑이를 뚫고 깜빡이는 조명 사이를 가로질러 인질들의 절규와 수감자들의 환호가 뒤섞인 공간을 날아갔다. 그리고 정확하게 강미래가 쥐고 있던 도끼의 나무 손잡이 한가운데에 박혔다. 파삭.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단단한 참나무 손잡이가 폭발하듯 쪼개져 나갔다. 소나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강미래는 악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도끼를 놓쳤다. 도끼날은 힘을 잃고 인질의 어깨를 스치며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식당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수감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인질들은 자신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한 것은 강미래였다. 그녀는 충격으로 얼얼한 자신의 손과 바닥에 떨어진 부서진 도끼, 그리고 인질의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윤세아가 숨어있는 조리실 환기 덕트를 향했다. 분노와 경악 그리고 섬뜩한 희열이 뒤섞인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찾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교도소 전체로 울려 퍼졌다. 전원 2층 조리실로. 저 안에 숨어있는 쥐새끼들을 산채로 잡아와. 지금부터는 사냥 시간이다. 쇄도 노출됐다. 당장 빠져나와. 하은수의 절박한 외침이 윤세아의 귀를 때렸다. 그제야 윤세아는 멈췄던 숨을 한꺼번에 토해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콱콱쾅. 그녀가 숨어있는 덕트 주변으로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수감자들이 식당 안에서 천장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퍼붓고 있었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덕트 곳곳에 구멍이 뚫렸다. 젠장. 윤세아는 급하게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좁은 통로 안에서 움직임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조리실의 육중한 강철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뜯겨져 나가듯 열렸다. 문을 부수고 나타난 것은 독사 박선영이었다. 그녀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연기가 피어오르는 조리실 안을 훑어보았다. 자, 어디 숨었을까, 우리 예쁜 저격수 아가씨? 팀 이글은 이제 완벽하게 적의 심장부에서 고립되었다. 쇄도, 내 손 잡아. 김다인이 환기 덕트 아래에서 팔을 뻗으며 소리쳤다. 윤세아는 총알이 빗발치는 덕트에서 간신히 몸을 빼내 그녀의 손을 잡고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착지하는 순간 조리실 입구에서 독사 박선영이 이끄는 무리가 총을 난사하며 쏟아져 들어왔다. 거기까지다. 독사의 목소리는 뱀의 씩씩거림처럼 교활하고 날카로웠다. 팀장님, 퇴로 확보. 김다희는 소리치며 조리실의 대형 냉장고 문을 방패 삼아 응사했다. 타타탕. 총알이 스테인리스 벽에 부딪혀 사방으로 튀었다. 하은수는 윤세아와 서주연을 데리고 조리실 반대편 식자재 창고로 통하는 문으로 향했다. 오라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방어 거점은 구 독방동입니다. 건물 남서쪽 끝. 구조가 복잡하고 벽이 두꺼워 방어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중앙복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중앙복도는 현재 수감자들이 벌집처럼 들끓고 있는 곳이었다. 말 그대로 적진의 한복판을 돌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다. 길을 열어. 하은수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식자재 창고 문을 열고 외쳤다. 블리츠, 빠져나와. 김다희는 마지막까지 응사하며 적들의 발을 묶다가 연막탄을 조리실 중앙에 던져 넣었다. 자욱한 연기가 시야를 가리는 사이 그녀는 날쌔게 창고 안으로 몸을 굴렸다. 서교도관. 독방동으로 가는 길 안내해. 네. 이 창고를 지나면 직원 휴게실이 나오고 그곳을 통해 남쪽 복도로 갈 수 있습니다. 서주현은 이제 더 이상 울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극한의 상황은 오히려 그녀를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이 특수부대원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것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들은 미로 같은 교도소 내부를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수감자들의 고함 소리와 총성이 끊임없이 따라붙었다. 팀 이글은 단순한 도주가 아닌 싸우면서 이동하는 전투 기동을 펼쳤다. 하은수가 선두에서 경로를 결정하고 김다인이 돌파구를 열었다. 윤세아는 후방을 맡아 추격하는 적들을 정확한 사격으로 저지했다. 그녀의 저격 소총은 더 이상 원거리 암살 무기가 아닌 근접전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화기가 되어 있었다.
전방 복도 교차로. 적 5명. 하은수가 외쳤다. 그들은 잠시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그때 그들의 옆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청소 도구함이었다. 하은수는 김다인에게 눈짓했다. 김다인이 문을 열자 안에는 겁에 질린 젊은 교도관 3명이 웅크리고 있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은수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보호해야 할 민간인이 늘었다. 작전의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순간이었다. 지금부터 우리 뒤에 바싹 붙어. 절대 떨어지지 마. 하은수는 교도관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안정감이 있었다. 블리츠 섬광. 쇄도우 제압. 김다인이 교차로를 향해 섬광탄을 던졌다. 번쩍이는 빛과 함께 윤세아가 기둥 뒤에서 뛰쳐나가며 정확하게 3발을 쐈다. 적들의 어깨와 다리. 급소를 피해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드는 신기에 가까운 사격술이었다. 나머지 2명은 하은수와 김다인이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들은 부상당한 민간인들을 부축하며 다시 달렸다. 하지만 그들의 이동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다. 결국 독방동으로 향하는 마지막 복도에서 독사의 무리에게 따라잡히고 말았다. 거기까지라고 했지 쥐새끼들아. 독사가 복도 반대편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양옆으로는 중무장한 테러범들이 도열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다. 교도관들은 이리 넘겨. 그럼 너희는 곱게 죽여주지. 독사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은수는 대답 대신 교도관들을 등 뒤로 숨기고 총구를 독사에게 겨눴다. 내 부하들과 국민을 내년들 손에 넘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 용감하네. 하지만 멍청하군. 쏴라. 독사의 명령과 함께 복도는 순식간에 화망에 휩싸였다. 타타타타타타. 좁은 복도에 총알이 빗발쳤다. 하은수와 팀원들은 벽에 몸을 붙이고 필사적으로 응사했다. 블리츠.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필요해. 김다인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 복도 천장에 설치된 낡은 소방용 파이프가 들어왔다. 팀장님, 저 파이프. 쏴서 터뜨리면 시야를 가릴 수 있습니다. 좋아. 어무하겠다. 하은수와 윤세아가 집중 사격으로 적들의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사이 김다인은 소총을 들어 파이프를 향해 연사했다. 몇 발의 총알이 빗나갔지만 이내 한 발이 정확히 파이프의 연결부를 관통했다. 푸싱 마이너스. 촤아. 오래된 파이프가 터지며 녹슨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순식간에 복도는 물보라와 수증기로 가득 찼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지금이다. 독방동으로 뛰어. 하은수가 외쳤다. 팀 이글과 교도관들은 물보라를 뚫고 독방동의 육중한 철문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독사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녀는 이 혼란 속에서도 정확히 하은수의 위치를 향해 총을 난사했다. 팀장님 피해. 김다인이 하은수를 밀치고 대신 총알을 맞았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총알이 김다인의 방탄복을 뚫고 어깨에 박혔다. 크. 김다인은 비명을 삼키며 쓰러졌다. 블리츠. 하은수가 절규하며 쓰러진 김다인에게 달려갔다. 피가 검은 전투복을 짙게 물들이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아직 움직일 수 있습니다. 김다인은 고통을 참으며 일어섰다. 윤세아와 하은수가 그녀를 부축했다. 그들은 마침내 독방동의 철문 안으로 들어서는데 성공했다. 서주현과 교도관들이 재빨리 문 안쪽에 잠금 장치를 걸었다. 철컹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그들은 일단 외부와 차단되었다. 쿵, 쿵, 쿵. 문 밖에서 독사의 무리가 문을 두들기며 욕설을 퍼부었다. 하은수는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둡고 축축한 독방동.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절망의 공간이었다. 부상당한 김다인이 벽에 기댄 채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다른 대원들과 교도관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잠시 안전을 확보했지만 동시에 완벽한 고립 상태에 빠졌다. 식량도 의약품도 없었다. 그리고 문 밖에는 그들을 죽이려는 늑대들이 들끓고 있었다. 하은수는 김다인의 어깨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지혈하며 굳게 닫힌 철문을 노려보았다. 이제부터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 포위망 속의 늑대들은 사냥감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사냥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철컹. 육중한 강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했다. 동시에 그것은 이 어둡고 차가운 독방동이 그들의 유일한 요새이자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선고와도 같았다. 문 밖에서는 분노에 찬 수감자들이 문을 두들기며 퍼붓는 욕설과 위협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이게 같은 년들. 문 열어. 곱게 죽진 못할 줄 알아. 독사의 목소리가 가장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었다. 하은수는 그 소리를 배경음악처럼 흘려들으며 가장 먼저 쓰러진 김다인에게 달려갔다. 블리츠. 정신 차려. 상태는 아직 숨은 붙어 있습니다, 팀장님. 김다인은 식은 땀을 비오듯 쏟아내면서도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보였다. 고통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 위로 드러난 그 미소는 오히려 보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어깨를 관통한 총상은 방탄복을 뚫고 들어와 출혈이 심각했다. 검은 전투복이 젖어번들거리는 것이 피 때문인지 아니면 복도에서 쏟아진 녹물 때문인지 분간이 어려웠다. 쇄도 조명 확보. 서 교도관, 이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방을 찾아줘요. 다른 교도관 분들은 부상자를 옮기는 걸 도와주세요. 하은수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위기 상황일수록 그녀의 지휘 능력은 더욱 빛을 발했다. 윤세아는 소총에 부착된 전술 라이트를 켜서 어둠을 갈랐다. 빛이 닿는 곳마다 좁고 음산한 독방들의 내부가 드러났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 먼지와 거미줄,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절망의 흔적들이 가득했다. 이쪽입니다. 이 방이 비교적 깨끗합니다. 서주현이 한쪽 구석에 있는 방을 가리켰다. 다른 교도관들과 함께 그들은 조심스럽게 김다인을 부축해 방 안으로 옮겼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그녀를 눕히자 참았던 신음이 터져나왔다. 의료 키트. 하은수가 외치자 윤세아가 자신의 배낭에서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 건넸다. 특수부대원의 키트는 일반 구급 상자와는 차원이 달랐다. 지혈대, 압박 붕대, 퀴클랏 거즈, 그리고 비상용 모르핀 주사까지. 하은수는 망설임 없이 가위로 김다인의 전투복 어깨 부분을 잘라냈다. 드러난 상처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총알이 쇄골 아래를 관통하여 등 쪽으로 빠져나간 관통상이었다. 그나마 뼈를 비껴간 것이 천운이었다. 다인아,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부터 상처 봉합한다. 아플 거야. 하은수는 작전 중 처음으로 김다인의 코드명이 아닌 이름을 불렀다. 김다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을 넘어선 동료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하은수는 소독솜으로 상처 주위를 닦아낸 뒤 지혈 가루가 묻은 거즈를 상처 구멍 안으로 깊숙이 밀어넣기 시작했다. 생사를 후벼 파는 고통에 김다인의 온몸이 경직되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자신의 팔뚝을 이로 악물었다. 살점이 뜯겨나갈 듯한 힘이었다. 윤세아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그 손의 온기가 유일한 위안이었다.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참아. 지혈과 응급 봉합을 마친 하은수의 이마에도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녀는 김다인의 허벅지에 모르핀 주사를 놓았다. 약 기운이 퍼지자 김다인의 굳었던 몸이 조금씩 이완되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시끄러워. 넌 지금부터 절대 움직이지 마. 이건 명령이다. 하은수는 차갑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최정예 대원 한 명이 전투 불능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고 보호해야 할 민간인은 4명으로 늘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식량도 물도 충분한 탄약도 없었다. 문 밖의 적들은 언제 다시 공격해올지 몰랐다. 오라클 들리나? 오라클. 하은수가 통신기를 향해 다급하게 외쳤지만 치지직 거리는 소음만 돌아올 뿐이었다. 두꺼운 콘크리트와 강철문이 전파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다. 외부와의 유일한 연결고리마저 끊어진 것이다. 젠장. 그때 조용히 주변을 살피던 서주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대위님, 이 독방동에 대해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곳은 예전에 교도소에서 가장 악질적인 수감자들을 격리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미로처럼 복잡하고 외부와는 거의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죠.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사용되던 비상통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상통로? 하은수의 눈이 번뜩였다. 네. 교도관들이 위급 상황 시 외부로 탈출하거나 내부로 지원 병력을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하 통로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독방동 가장 안쪽 13번 방의 바닥 아래에 입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폐쇄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였다. 아무리 희미하더라도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쇄도 후 교도관들과 함께 13번 방을 찾아 바닥을 샅샅이 뒤져봐. 알겠습니다. 윤세아는 겁에 질린 교도관들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전술 라이트 불빛이 멀어지자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때 교도소 전체에 설치된 스피커가 치직거리며 켜지더니 강미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분노가 아닌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냉소적이었다. 독방동에 숨어있는 용감한 군인 아가씨들 잘 듣고 있나? 하은수는 말없이 스피커를 노려보았다. 너희 때문에 내 귀여운 부하 몇몇이 다쳤더군. 괜찮아. 너희들을 잡아서 그들의 장난감으로 던져주면 아주 좋은 보상이 되겠지. 강미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잔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 그리고 너희들이 구하지 못한 다른 인질들. 아직 중앙식당에 많이 남아있어. 지금부터 10분 주지. 10분 안에 너희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걸어 나오지 않으면 여기 있는 교도관들 목을 하나씩 잘라서 너희들이 숨어있는 문 아래로 굴려 넣어주겠다. 자,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야. 영웅 놀이를 계속할 건가 아니면 동료들의 목숨을 구할 건가. 심리전이었다. 하은수와 팀원들을 극도의 죄책감과 압박감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비열한 수법. 함께 있던 교도관 한 명이 그 말을 듣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 조용히 해. 하은수가 단호하게 소리쳤다. 이건 저들의 수법이야. 우리가 나가면 우리도 죽고 인질들도 모두 죽는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여기서 버티면서 활로를 찾는 것뿐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10분. 다른 인질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잔인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윤세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팀장님, 찾았습니다. 이쪽입니다. 하은수는 곧장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달려갔다. 13번 방 가장 구석진 곳의 콘크리트 바닥 일부가 주변과 미세하게 색이 달랐다. 윤세아와 교도관들이 총의 개머리판과 쇠 지렛대로 바닥을 두들기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텅 빈 공간이 있음을 알리는 공명이 울렸다.
부서.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바닥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쾅, 쾅, 쾅. 절박한 파쇄음이 독방동 전체를 울렸다. 시간이 없었다. 10분이 지나기 전에 이 절망의 요새를 탈출해야만 했다. 우지끈 마이너스. 마침내 콘크리트 조각이 부서져 내리며 아래로 향하는 어둡고 깊은 구멍이 모습을 드러냈다. 퀴퀴한 곰팡내와 축축한 흙냄새가 훅 끼쳐 올라왔다. 얼마나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내려갈 준비해. 하은수가 소리쳤다. 그때 문 밖에서 독사의 외침이 들려왔다. 시간 다 됐다, 이년들아. 이제 쇼타임이다. 문 밖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야, 아직이야. 하은수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강미래가 말한 10분에서 아직 30초가 남아 있었다. 쿵, 쿵, 쿵. 문 밖에서 들려온 것은 비명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것으로 문을 부수려는 소리였다. 이런 놈들이 속임수를 쓴 거다. 심리전으로 우리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문을 부수고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강철문이 안쪽으로 휘어지며 끔찍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다. 서교도관, 교도관들 데리고 먼저 내려가요. 쇄도우 부상자 어모. 내가 뒤를 맡겠다. 하은수는 소총을 문 쪽으로 겨눈 채 동료들과 민간인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쾅. 마침내 문짝의 경첩 일부가 파괴되며 틈이 벌어졌다. 그 틈으로 수십 개의 총구가 불을 뿜기 시작했다. 타타타타타타. 하은수는 몸을 굴려 총알을 피하며 마지막 남은 탄창을 비우듯 응사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등 뒤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몸이 지하 통로의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독방동의 강철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안으로 떨어졌다. 칠흑 같은 어둠. 하은수는 로프를 잡고 미끄러지듯 내려와 축축한 바닥에 발을 디뎠다. 그녀의 뒤를 이어 마지막으로 윤세아가 내려왔다. 위에서는 수감자들이 고함을 지르며 총을 쏴댔지만 좁고 깊은 수직 통로 덕분에 총알은 닿지 못했다. 입구를 막아야 해. 윤세아가 위를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그때 서주현이 통로 벽에 붙어있는 낡은 레버를 발견했다. 저거 비상 폐쇄 장치일지도 몰라요. 하은수는 망설이지 않고 레버를 향해 몸을 날렸다. 녹슬고 굳어버린 레버는 성인 남성 여럿이 매달려도 움직일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레버를 잡아당겼다. 녹슨 쇠가 비명을 지르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위쪽에서 거대한 돌문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젠장 전연들이. 위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지만 이내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돌문이 통로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렸다. 잠시나마 그들은 추격으로부터 벗어났다. 하하. 사방이 암흑으로 변하자 안도감보다는 더 큰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곳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과연 출구가 있기나 한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모두의 거친 숨소리와 어디선가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그리고 고통을 참는 김다인의 희미한 신음뿐이었다. 윤세아가 전술 라이트를 켜자 비로소 그들이 있는 곳의 모습이 드러났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고 긴 흙벽 통로였다. 벽은 축축한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바닥에는 시궁창 쥐들이 빠르게 기어다녔다. 공기는 무겁고 탁했으며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다. 이쪽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 길은 교도소 중앙 보일러실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서주현이 불빛의 의지에 앞장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지금 이곳에서 유일한 길잡이는 그녀였다.
하은수와 윤세아는 부상당한 김다인을 부축하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김다인은 모르핀 기운이 떨어져 가는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신음소리를 삼켰다. 다인아, 괜찮아? 전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을 챙겨주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고통보다 팀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다. 함께 온 교도관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고 겨우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길은 여러 갈래로 나뉘었고 서주연의 기억에만 의존해야 했다.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녀가 망설이는 순간 바닥에 흙이 푸석하고 꺼지며 교도관 한 명이 비명과 함께 아래로 떨어졌다. 악! 김 선생. 다행히 깊지는 않았지만 발목을 접질린 듯 했다. 부상자가 한 명 더 늘어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막아놓았던 통로 입구 쪽에서 희미하게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쿵쿵쿵. 놈들이 돌문을 부수고 따라오고 있어. 윤세아가 낮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부상당한 교도관을 부축하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좁은 통로 안에서 추격당하는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파쇄음이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심장을 옥죄었다. 거의 다 왔어요. 이 앞에 쇠창살 문만 지나면 보일러실로 통하는 계단이 나올 겁니다. 서주현이 희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그녀의 말대로 라이트 불빛 끝에 낡고 녹슨 쇠창살 문이 나타났다. 하지만 문은 거대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젠장. 김다인이 자물쇠를 향해 총을 쏘려 했지만 하은수가 그녀를 막았다. 안 돼. 총소리를 들으면 놈들이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될 거야. 김다인은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 소형 절단기를 꺼내려 했지만 조리실에서 탈출할 때 이미 모두 사용하고 없었다. 그때 부상당한 김다인이 자신의 배낭을 가리켰다. 팀장님, 제 가방에 소형 브리칭 차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소음은 크지만 자물쇠만 정확히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소형 폭약, 최후의 수단이었다. 하은수는 잠시 고민했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다. 모두 귀 막고 최대한 뒤로 물러나. 김다인은 고통을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에 찰흙 형태의 폭약을 정교하게 붙였다. 그리고 짧은 신관을 연결했다. 기폭 3초 전. 셋, 둘, 하나. 펑. 비교적 작은 폭음이었지만 밀폐된 지하 통로 안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자물쇠가 박살나며 파편이 튀었고 쇠창살 문이 덜컹거리며 열렸다. 가자. 그들이 문을 통과해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 순간 등 뒤의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불빛과 함께 독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있었구나, 이쁜이들. 타타탕. 총알이 계단 벽을 깎아내며 불꽃을 튀겼다. 윤세아가 뒤에 남아 응사하며 그들의 진격을 늦췄다. 먼저 올라가십시오. 제가 맡겠습니다. 같이 가야 해. 이러다간 다 죽습니다. 어서. 하은수는 이를 악물고 김다인과 교도관들을 이끌어 계단 위로 올렸다. 마침내 그들은 육중한 철문 앞에 다다랐다. 보일러실 문이었다.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거대한 보일러들이 기계음을 내며 돌아가는 광경이 펼쳐졌다. 쇄도 이제 그만하고 올라와. 하은수가 소리치자 윤세아는 마지막으로 연막탄을 계단 아래로 던져넣고 재빨리 보일러실로 뛰어 올라왔다. 하은수는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철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다. 쿵, 쿵, 쿵. 문 밖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놈들이 문을 두들겨댔지만 지하 통로의 낡은 문보다는 훨씬 튼튼해 보였다. 일단 따돌렸습니다. 윤세아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보일러실은 사방이 막힌 거대한 찜통이나 다름없었다. 출구는 그들이 들어온 문과 교도소 중앙복도로 이어지는 문 단 2개뿐이었다. 오라클, 이제 들리나? 제발 응답해. 하은수가 간절하게 통신기를 외쳤다. 지하에서 벗어나자 다행히 희미한 신호가 잡혔다. 장님, 팀장님, 들리십니까? 이서진의 목소리였다. 지지직거리는 소음이 심했지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겼다. 오라클, 우리 위치는 중앙 보일러실. 적들에게 포위됐다. 퇴로를 알려줘. 잠시만요. 지금 교도소 전체 도면과 대조 중입니다. 젠장 놈들이 중앙복도 쪽 문을 용접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이서진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나왔다. 앞뒤가 모두 막힌 완벽한 도간의 쥐신세가 된 것이다. 다른 길은 없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뭐? 어서 말해. 보일러실 천장에 낡은 증기 파이프 환기구가 있습니다. 그 환기구는 수직으로 중앙식당 바로 옆 식료품 저장실 천장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도면에 따르면 수십 년 전에 안전 문제로 폐쇄된 통로입니다. 올라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그들의 운명이 낡고 버려진 통로에 달리게 되었다. 그것도 모든 사건의 중심지인 중앙식당 바로 옆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가장 위험한 장소가 유일한 탈출구가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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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실 문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울렸다. 하은수는 천장에 낡은 환기구를 올려다보았다. 그곳은 희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어쩌면 지옥의 아가리로 곧장 뛰어드는 입구일지도 몰랐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위로 올라간다. 하은수의 결정은 단호했다. 망설일 시간조차 사치였다. 그녀는 보일러실 한 구석에 있는 이동식 철제 계단을 가리켰다. 저걸 환기구 아래로 옮겨. 서둘러. 윤세아와 부상이 경미한 교도관들이 달라붙어 삐걱거리는 계단을 밀기 시작했다. 거대한 보일러의 굉음과 문을 부수려는 적들의 파쇄음, 그리고 쇠계단이 바닥에 끌리는 소음이 뒤섞여 지옥의 교향곡을 연주했다. 블리츠, 넌 올라갈 수 있겠어? 하은수가 김다인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는 고통으로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조금도 죽지 않았다. 저는 괴물이니까요. 이 정도는 긁힌 상처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특수부대원의 강인한 정신력이 육체의 고통을 억누르고 있었다. 계단이 환기구 아래에 고정되자 윤세아가 먼저 올라가 덮개를 확인했다. 녹이 슬어서 안 열립니다. 힘으로 부숴야 합니다. 비켜. 하은수는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 소총 개머리판으로 환기구 덮개의 연결부를 사정없이 내리찍었다. 쾅, 쾅. 몇 번의 강타 끝에 낡은 쇠붙이가 휘어지며 틈이 벌어졌다. 그들은 지렛대를 이용해 틈을 벌려 사람 한 명이 겨우 통과할 공간을 만들었다. 올라가. 교도관들 먼저. 하은수가 아래를 향해 소리쳤다. 교도관들은 겁에 질려 머뭇거렸지만 서주연이 그들의 등을 떠밀었다. 어서요. 여기서 죽을 순 없잖아요. 교도관들이 차례로 좁은 구멍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그 다음은 부상당한 김다인이었다. 그녀는 한쪽 팔만 사용해 온전히 윤세아와 하은수가 위에서 끌어주는 힘에 의지해야 했다. 상처가 벌어지는 고통에 그녀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끝까지 비명은 지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윤세아가 올라가고 하은수가 뒤를 따르려는 순간이었다. 쾅! 마침내 보일러실 문이 뜯겨져 나가며 독사와 그 무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거기다.
독사가 하은수를 발견하고 총구를 겨눴다. 하은수는 몸을 날리듯 환기구 안으로 굴러들어갔다. 타타탕. 총알이 방금 전까지 그녀가 있던 철제 계단을 때렸다. 쇄도우 덮개. 어떻게든 막아. 윤세아는 방금 그들이 뜯어낸 덮개를 이용해 구멍을 막으려 했지만 아래에서 쏘아대는 총알 때문에 쉽지 않았다. 그때 김다인이 자신의 배낭에서 마지막 비상용 섬광탄을 꺼냈다. 이거라도. 하은수는 그것을 받아들고 구멍 아래로 던져 넣었다. 번쩍. 엄청난 섬광과 함께 아래에서 으악 하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틈을 타 윤세아는 덮개를 구멍 위에 걸치고 근처에 있던 굵은 파이프를 이용해 위에서 억지로 눌러 고정시켰다. 완벽한 방어는 아니었지만 시간을 벌기엔 충분했다. 그들은 다시 어둡고 좁은 수직 통로에 갇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래에서부터 추격해오는 적들의 위협과 함께였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녹슨 철제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 얼마나 올랐을까? 마침내 사다리 끝에 다다르자 또 다른 환기구 덮개가 나타났다. 식료품 저장실로 통하는 출구였다. 오라클 현재 상황. 하은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다행히 통신은 계속 연결되어 있었다. 놈들 대부분이 보일러실 쪽으로 집결했습니다. 지금 식당 내부의 경비는 평소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강미래와 독사의 최측근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놈들도 우리가 그쪽으로 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알겠다. 지금부터 통신은 최소화한다. 하은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는 없었다. 적의 심장부로 들어온 이상, 이제는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이 되어야 했다. 지금부터 작전을 변경한다. 하은수의 목소리에 지쳐있던 팀원들과 교도관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탈출이 아니다. 인질 구출 및 적 수뇌부 제압. 고요한 밤 작전을 여기서 완수한다. 그녀는 교도관들을 돌아보았다. 여러분들은 이제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줘야 합니다. 서주현 교도관, 식료품 저장실의 구조, 그리고 식당 내부의 지형 지물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줘요. 다른 분들은 우리가 인질들을 구출했을 때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고 대피할 경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민간인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하은수는 그들의 눈에서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살고자 하는 의지와 분노를 읽었다. 서주현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저장실은 식당 주방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은 하나지만 식자재를 나르는 작은 컨베이어 벨트 창구가 있습니다. 식당 홀은 디귿자 구조로 중앙에 배식대가 있고 양옆으로 테이블이 있습니다. 인질들은 아마 주방이 잘 보이는 동쪽 구역에 모여 있을 겁니다. 완벽한 정보였다. 하은수는 머릿속으로 작전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좋아. 작전은 이렇게 한다. 그녀는 팀원들을 모았다. 쇄도우. 넌 저격수지만 지금부터는 유령이 된다. 컨베이어 벨트 창구를 통해 주방으로 잠입, 식당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확보해. 너의 임무는 단 하나 인질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적을 최우선으로 제거한다. 윤세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다시 냉정한 저격수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블리츠. 넌 부상이 심하니 주방에서 쇄도우를 엄호하고 동시에 우리의 퇴로를 확보한다. 그리고 내가 신호를 보내면 주방의 가스 밸브를 최대로 열어. 알겠습니다. 김다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고통마저 잊은 듯 했다. 나는 정문으로 들어간다. 하은수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팀장님,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아니, 가장 대담한 공격이 가장 완벽한 기습이 될 수 있다.
내가 놈들의 시선을 모두 빼앗는 사이 너희는 각자의 임무를 완수해. 이것은 더 이상 군대의 작전이 아니었다. 벼랑 끝에 몰린 늑대들의 처절한 역습이었다. 하은수는 저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다. 통조림과 식자재가 가득한 선반들 사이로 그들은 유령처럼 스며들었다. 오라클, 교도소 전체의 조명과 스피커 시스템 컨트롤 가능하지? 완벽합니다, 팀장님. 내가 신호를 주면 비동과 시동에 동시에 최대 출력으로 화재 경보를 울려. 그리고 식당의 조명을 10초간 완전히 꺼버려. 알겠습니다. 하은수는 저장실과 주방을 잇는 문 앞에 섰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문 너머에는 수십 명의 인질과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한 테러리스트들이 있었다. 그녀의 손에 이 모든 이들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통신기를 입에 가져다 댔다. 사냥을 시작한다. 어둠은 때로 가장 완벽한 위장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식료품 저장실의 차가운 강철 문에 등을 기댄 채 하은수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쿵, 쿵, 쿵. 그것은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였다. 그녀는 이어피스에 아주 작게 속삭였다. 그녀의 숨결 같은 목소리가 팀원들의 귓가에 꽂혔다. 위치 보고. 쇄도 위치 확보. 주방 환풍구 위. 식당 전체 조망 가능. 언제든 사격 준비 완료. 컨베이어 벨트의 좁은 틈으로 유령처럼 잠입한 윤세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블리츠 위치 확보. 가스밸브 옆. 퇴로 확보 완료. 어깨 통증은 그냥 성가신 파리 수준입니다. 고통을 억누른 김다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배어 있었다. 오라클 외부 시스템 장악 완료. 팀장님의 신호만 기다립니다. 외부에서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이서진의 목소리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하은수는 문틈으로 식당 내부를 엿보았다. 강미래, 사이렌은 여왕처럼 배식대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공포에 질린 인질들이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독사 박선영은 어슬렁거리며 인질들 사이를 오갔고 다른 무장한 수감자들은 경계를 서고 있었다. 완벽한 지옥의 풍경이었다. 서 교도관님 그리고 다른 분들. 준비되셨습니까? 하은수가 뒤를 돌아보았다. 서주현과 다른 교도관들은 더 이상 겁에 질린 민간인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네. 인질들을 구출할 준비 끝났습니다. 하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 오라클 쇼를 시작해. 그 순간이었다. WE-55-WE-55 비동 및 시동의 화재 발생. 전원 즉시 대피. 교도소 전체에 귀를 찢는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식당을 지키던 수감자들이 당황하여 술렁이기 시작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진짜 불이라도 난 거야? 강미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속임수다. 이 개년들이 또 수작을 부리는 거야. 모두 제자리를 지켜. 그녀의 외침이 수감자들을 통제하려는 순간 하은수는 두 번째 신호를 보냈다. 지금. 철컥. 식당 내부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서치라이트가 비추던 창밖마저 완벽한 암흑으로 변했다. 빛 한 점 없는 절대적인 어둠. 인질들의 비명과 수감자들의 당황한 외침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 10초의 어둠 속에서 진정한 사냥이 시작되었다. 윤세아에게 어둠은 장애물이 아니었다. 야간 투시 스코프를 통해 보이는 세상은 녹색의 필터가 씌워진 그녀만의 사냥터였다. 첫 번째 목표 인질의 목에 칼을 겨눈 놈. 피웅. 소음 처리된 격발음은 혼란 속에 묻혔다. 수감자의 어깨에 정확히 총알이 박혔다.
비명과 함께 칼을 떨어뜨리는 놈. 두 번째, 세 번째 목표. 출입구를 막아선 놈들. 피웅, 피웅. 두 발의 총알이 연달아 그들의 다리를 꿰뚫었다. 그녀의 사격은 살상이 아닌 완벽한 무력화였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하나둘씩 쓰러져 나가자 수감자들은 극도의 공포에 빠졌다. 그 같은 시각 하은수는 어둠을 가르며 폭풍처럼 식당 안으로 돌진했다. 그녀는 총을 사용하는 대신 양손에 든 특수 제작된 대검을 휘둘렀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소리 없는 죽음의 그림자였다. 당황해서 허공에 총을 난사하는 수감자의 등 뒤로 접근해 목을 가격해 기절시키고 다른 한 명의 총구를 위로 쳐내며 팔을 꺾어 제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치의 망설임도 군더더기도 없는 완벽한 살상 기술의 결정체였다. 블리츠 지금. 하은수의 신호에 주방에 있던 김다인이 가스밸브를 최대로 열었다. 쉬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가스가 주방을 채우기 시작했다. 불꽃이 튀면 그대로 폭발할 수도 있는 극단적인 도박수였다. 그것은 적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그리고 약속의 10초가 지났다. 펑. 식당의 모든 조명이 다시 켜졌다. 순간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강미래와 독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장 수감자들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인질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 식당의 한가운데 마치 지옥의 심판자처럼 하은수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대검 끝에서 방금 쓰러뜨린 수감자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한 사람, 강미래를 향해 있었다. 게임은 끝났다, 강미래. 내년. 분노로 이성을 잃은 독사 박선영이 소리를 지르며 하은수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주방 문이 열리며 피투성이의 김다인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내 상대는 나다, 이 독사 같은 년. 건방진. 독사의 주먹과 김다인의 발차기가 허공에서 격돌했다. 부상당한 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김다인의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고통을 투지로 바꾸어 독사의 공격을 받아내고 오히려 더 거칠게 몰아붙였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두 여자의 처절한 격투가 벌어졌다. 하은수는 그 싸움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강미래에게 다가갔다. 내가 말한 새로운 질서는 이런 건가? 공포와 폭력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짓밟는 건? 닥쳐. 너 같은 국가의 개가 뭘 알아. 이 썩어 빠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선 희생이 필요한 법이야. 강미래는 품속에서 숨겨둔 권총을 꺼내 하은수에게 겨눴다. 이제 내가 희생될 차례다. 그녀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이었다. 탁 마이너스. 이번에는 소음기가 없는 날카로운 총성이 식당 전체를 울렸다. 총알은 정확하게 강미래의 손목을 스치며 권총을 튕겨냈다. 쨍그랑. 권총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강미래는 피가 흐르는 자신의 손목과 저 멀리 주방 환풍구의 어둠을 번갈아 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독사와의 싸움을 끝낸 김다인이 비틀거리며 하은수의 곁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독사를 완전히 제압했지만 자신도 한계에 다다른 듯 숨을 몰아쉬었다. 팀장님 임무 완료. 그 말을 끝으로 김다인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블리츠.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서주현과 교도관들이 재빨리 인질들을 진정시키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곧이어 교도소 외부에서 대기하던 후속 부대원들이 깨진 창문과 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강미래는 체포되었고 남은 테러범들도 모두 진압되었다. 지옥 같았던 청주 여자교도소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에필로그 강철은 녹슬지 않는다. 한 달 뒤 국군 수도병원. 창밖으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병실에
김다인이 팔에 깁스를 한 채 침대에 기대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하은수와 윤세아가 사과를 깎고 있었다. 야, 윤세아. 너는 사과도 무슨 목표물 조준하듯이 깎냐? 껍질 두께가 무슨 스텔스기 장갑 수준이네. 시끄러워, 환자. 이건 정밀함의 미학이라는 거야. 너처럼 힘만 쓰는 기계는 평생 이해 못해. 아주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여전히 티격태격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끈끈한 유대감과 따스함이 묻어나왔다. 하은수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깎은 사과를 김다인의 입에 넣어주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서주현이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겁에 질린 교도관이 아니었다. 단정하게 제복을 차려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긍지가 넘쳤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김다인 중사님? 아, 서교도관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곧 날아다닐 겁니다. 서주연은 웃으며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약소하지만 저희 교도관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팀 이글과 서주연은 단순한 작전 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작전 보고를 마친 하은수는 사령부 옥상에 올라가 저물어가는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주머니 속에서 작은 진동이 울렸다. 이서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팀장님, 지화 그 해커년 국정원이랑 공조해서 필리핀에서 검거했답니다. 아주 싹싹 빌고 있다네요. 꼴 좋다. 하은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작전명 고요한 밤은 끝났다. 그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교도소 테러 사건을 막아냈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어둠이 고개를 쳐들 것이고 정의를 위협하는 목소리들이 울려 퍼질 것이다. 그러나 괜찮았다. 하은수는 자신의 어깨에 기댄 윤세아와 병원에서 재활에 매진하고 있을 김다인,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이서진을 생각했다. 그들이 있기에 그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전우이자 동지이며 가족이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피어난 강철의 자매. 그것은 그 어떤 총탄보다 강하고 그 어떤 어둠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노을이 짙게 깔린 도시를 배경으로 하은수는 조용히 의조렸다.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어두운 곳을 지키는 그림자로서, 가장 빛나는 정의의 칼날로서. 707 특수임무단 여군 작전팀 팀 이글의 임무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다.